문법을 배워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배웠던 자바스크립트 쭉 복습을 해드릴 거고 빠르게 이제 좀 처음 배우는 거나 그다음에 어렵다 그러는 거는 제가 좀 잡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액트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 할 건데 저희가 굳이 울티메이트 필요 없어서 웹스톰으로 할까요? 이건 이제 비영리로 하면 이제 무료고요. 아니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웹스톰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웹스톰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비영리 라이센스 등록을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돼요. 열려 있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잠시만요. 웹스톰을 제가 이제 일부러 로그아웃을 했는데 자, 이렇게 라이센스 관리가 이렇게 뜰 거예요. 로그아웃이 돼 있었다면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무료 비영리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무료 비영리용. 자, 이걸로 이제 활성화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 무료 비영리용. 웹스톰 같은 경우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용,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자용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그렇죠? 프론트엔드 개발자용 도구고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젯브레인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인텔리제이 도구에서 만들었습니다.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좀 큰 편이고 이 친구는 이제 확장성이 크진 않은데 우리가 이제 울티메이트를 쓰고 있으니까 툴이 이제 아주 유사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친숙한 느낌이 드니까 웹스톰을 쓰는 게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료로 나온 그 도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플러그인들이 좀 유용한 게 많은 편이고 이제 VS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설치하면 유용한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유용한 것들을 설치하기가 좀 귀찮은 것들이 조금 있죠. 뭐 그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웹스톰 여기 보면 무료 비영리용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려면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비영리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비영리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2월 26일까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게 다 되면 또 다시 할 수 있어요. 좀 이게 편법이긴 한데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구글 계정 하나 만들어서 새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영리용은 계속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수업용이니까 비영리용이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건 제가 이제 수업용으로 만든 건데, 자, 이거는 옆으로 치우고, 잠시만.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여기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할게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여기 보면 이제 리액트, 넥스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할 건데, 바이트 번들이라는 걸 쓰기를 권장해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 바이트 번들 이걸로 안 할 거고요. 바이트 번들이라는 걸 써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빔 프로젝트. 자, 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문법들이 있고 부트스트랩도 있네요. 근데 이제 뭐 부트스트랩은 그냥 라이브러리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 새 프로젝트. 여기 보면 다 있는 것들이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나 또는 템플레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빔 프로젝트 하시고 제목은 자바스크립트 어드밴스 이렇게 할까요? 리액트를 위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렇죠?
JS 어드밴스 이렇게 하죠. 그죠? 어드밴스 스터디까지 할까요? 어드밴스 스터디. 자, 생성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JS가 하나 있고 패키지가 이렇게 뜰 건데 패키지. 자,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 JS는 쓰시려면 Node.js라는 걸 쓰셔야 돼요. Node.js. 자, 보면 Node.js라고 있는데 자, 이 패키지.js는 우리가 쓰고 있는 메이븐 같이 라이브러리를 주입해 주거나 또는 배포를 도와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를 주입해 주거나 배포를 도와줍니다.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npm i install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딱히 뭘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테스트만 이렇게 있네요. 테스트만. 보면 이제 우리 프로젝트의 이름, 버전, 그다음에 설명, 그다음에 여기 지금 메인 어플리케이션, 현재 메인 어플리케이션이 index.js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 패키지 JSON을 쓸 때는 이 Node.js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설치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설치가 돼 있고요. 자, 여기 다운로드 들어가서 Node.js에 자, 다운로드 Node.js ATS는 제일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버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으니까 안 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가벼운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겠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다운을 받아서 쓰거나 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npm이 어드밴스를 n을 빼먹었네요. 그렇죠? 이름을 변경하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저 n 빼먹었는데. 자, 내가 이게 뭔가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설치해야 될 라이브러리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npm 사이트가 있습니다. npm. 자, npm. 이 노드에서 이 p는 패키지를 의미하고요. 패키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들을 배포하기 위해서 소포처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서 폴더 단위의 라이브러리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폴더를 패키지 단위로 묶어서 판다고 그 배포를 한다고 했고요. 배포라는 거는 이제 서버에 올린 상태에서 누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을 배포라고 했고요. 자, 다시 이 패키지는 뭐다? 내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폴더 단위로 묶어놓고 그것들을 이제 서버에 올려놓으면 배포라는 누군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패키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에서 관리해주는 도구예요. 노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패키지에서 관리해주는. 그래서 npm입니다. npm. 그러면 npm is 패키지 매니저 이렇게 돼 있죠.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메인테인 유지시켜준다 그렇죠? npm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요.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day.js라는 게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 데이트가 좀 후시죠. 그래서 이제 day.js를 쓰면 파싱 같은 거나 toString이 되게 편합니다. 이 day.js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설치법이 있는데 이렇게 심플해요. npm하고 내가 이제 요 이름을 알고 있다면 i day.j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npm i day.js. 그럼 이제 우리가 메이븐에서 디펜던시를 했던 것처럼 이제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디펜던시 해주는 거죠. 디펜던시 해주는 도구입니다. 자, npm 자 여기 와서 i day js를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 검색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 웹스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활성화하시려면 터미널을 최신 터미널로 활성화하겠냐 그러면 이제 요거 검색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제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죠? 자, 보면 이렇게 검색을 해주죠. 명령어도 보시면 이렇게 npm의 명령어가 보입니다. i는 인스톨의 준말이고요. 그 다음에 day.j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dependency하고 day.js가 이렇게 설치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노드 모듈이라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day.js가 이렇게 다운받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만약 내가 이제 Git에서 이 내 프로젝트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요 라이브러리는 빼고 배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빼고 이렇게 배포를 하면 이걸 삭제를 하겠죠? 또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git ignore 했어야죠. init를 했어야죠. init는 이제 뭐예요? 초기화해서 여기를 저장소로 만드는 명령어예요. 자, git 저장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git ignore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렇죠? 자, git ignore를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git ignore이 되겠죠. 그렇죠? git ignore. 자, 이거 git ignore를 뭐야? 제외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통 이제 이 노드 모드를 이렇게 제외를 시킵니다. 자, 제외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건 제외해서 올라가겠죠. 제외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이 폴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삭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올렸다가 이제 우리 기원 씨나 상혁 씨나 제가 다시 다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컴퓨터에서. 이거 다운받았을 때 이 day.js가 없는 거였죠. 이 day.js가 보면 day.js가 없는 거였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npm i라고 하시면 됩니다. npm i. 자, 이건 무슨 명령어냐면 이 디펜던시에 써져 있는 이 패키지 JSON에 디펜던시에 써져 있는 라이브러리를 주입해 주겠다. 이 프로젝트에 주입해 주겠다라는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 npm i 지금 노드 모드 지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써져 있는 노드 모듈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원리가 될 거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패키지 JSON. 락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드릴 필요 없고요. 여기에 npm을 여러분들이 설치하게 되면 여기 락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뭐 버전 같은 것들도 있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락은 건들 필요 없고 여기 npm JS만 패키지.js만 건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지금 무슨 수업이다? 노드에서 npm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 다운받는 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요 index.js라는 요 happy developing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내가 이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가 제 기억으로는 노드라는 명령어였던 것 같아요. 노드하고 index.js 이렇게 하면, 자, 보면 happy developing 이렇게 출력됩니다. 그죠? happy developing. 자, Node.js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크게 요 라이브러리 의존성 주입이랑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줘요.
우리 이제 브라우저에 자바스크립트를 리소스로 보내면 브라우저가 실행하죠. 그때 그 엔진이 노드.js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 써드릴게요. 노드.js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 있냐면 크롬에서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노드.js는 또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된 프로젝트를 배포하거나 또는 라이브러리를 의존성 주입해 줄 수 있죠. 자, 이때 주입하는 거는 npm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npm. 자,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일. 자, 이 Node.js가 만들어진 배경은 어떠냐면요. 크롬에서 쓰고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V8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V8 엔진. 야, 이거 프론트에서 자바스크립트만 실행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백엔드에서 써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이 Node.js입니다. 뭐다? 이 크롬에서 쓰고 있는 V8 엔진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프론트에서만 쓰기 아까운데 하고 백엔드에서도 써볼까 하고 만들어진 게 Node.js예요. 자, 이 V8 엔진은 C++로 동작을 합니다. 얘는 C++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로우 레벨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동작이 조금 더 빠릅니다. 실행이 좀 빠른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Node.js가 좋은 점은 뭐냐면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비동기식 코드 가서 얘기할 건데 비동기 코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시키는 게 Node.js 기능이에요. 원래 우리가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데 이벤트 루프로 비동기식 코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동작시키는 게 이 V8 엔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뒤쪽에다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안 하고 이 Node.js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은 어떻게? 노드하고 index.j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노드, index.js. 자, 우리가 이제 배워본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처음에 이제 변수라는 거 배워봤어요. 변수. 자, 변수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게 변수고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 중에 두 가지를 배웠는데 let a는 10. 그렇죠? 그다음에 per b는 20.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변수 두 가지. 변수는 뭐다? 참조하는 데이터가 변경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변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수라는 걸 배워봤어요. 상수. 자, 상수는 이제 참조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것. 그렇죠? 자, 이게 상수예요. const c는
30. 자, 예를 들어 내가 A에다가 20을 이렇게 다시 넣을 수 있는데 C에다가 20을 넣으려고 하면 오류가 뜨죠. 자, 실행을 하면 자, 컨스턴트 밸류는 첫 번째만 대입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 규율 이런 뜻인 것 같았죠. 컨스턴트는 베리어블 하지 않은 규율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바뀔 수 있는 이죠. 그렇죠? 컨스턴트는 베리어블 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실행하면 되죠. 그렇죠? 자, 모든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파이썬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기본형이랑 자료형으로 두고 쓰고 있어요. 자, 기본형과 자료형. 자,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형. 기본형은 우리가 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 기본형이었고 자료형은 참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자료형이었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A에다가 20 요건 이제 기본형인 뭐예요? 자, 위에다가 20 썼으니까 20에다가 하지. 정수가 되겠죠, 정수. 그 다음에 내가 A에다가 20.1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거는 실수가 되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대한 기본형을 실수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정수 실수를 나누지 않고 실제로 이거는 뭐다? 2.0이 되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정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20.0이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실수 타입을 넘버라고도 해요. 넘버. 자, 이 기본형과 자료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메모리를 주소를 탁 봤을 때 그 데이터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형이라는 뜻이고요. 자료형은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 이것이 딱 무엇이다 라고 보기 힘든 것이 자료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메모리 주소를 찾아갔는데 그것이 어떤 데이터를 딱 의미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다. 그래서 기본형. 그 다음에 내가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으면 자료형이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내가 이 오브젝트를 봤을 때 자, 너는 딱 무엇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 경민이면서 25살 이렇게 뭔가 참조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자료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자, 이렇게 썼어야죠.
자, 이 네임을 메모리 단위로 가서 찾아봤더니 경민이란 데이터가 있더라. 그래서 너는 경민이라고 할 수 있네? 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쓰고 있는 이 기본형은 숫자가 아닌, 죄송해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스트링 자료형입니다. 스트링 기본형. 선생님,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문자열을 뭘로 쓰고 있어서 기본형이 아니라 자료형을 쓰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기본형을 쓰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동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자바스크립트가. 자, 그래서 이제 동적으로 다룬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장할 때는 기본형처럼 저장했다가 내가 뺏었을 때는 자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자, 저장은 기본형으로 했다가 사용할 때는 자료형으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대표적인 자료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배열이 있죠? 자, 배열이 있죠. 자, 배열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메모리에다가 이 친구들을 순서대로 저장하는 게 배열의 특징이에요. 배열의 특징은 뭐다?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한다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길이. 자, 현재 길이가 2죠. 그쵸? 2.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메모리 단위로 봤을 때는 기본형이랑 엄청 유사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경이라는 게 숫자로,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문자열은 뭐다? 문자표의 번호라 그랬죠? 자, 문자는 문자표의 번호라 그랬어요. 조금 쉽게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 이게 AB예요. 그렇죠? AB. 이것도 AB예요. 자, A는 제가 알기로 97번이에요. 그렇죠? A는 97번. B는 98번이에요. 자, 그럼 메모리에 97, 98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였죠? 97, 98. 자, 이게 배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단위로 봤을 때, 자, 이것은 뭔가 뭐 같아 보여요? 자, AB라는 데이터로 보여졌죠.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요것만 놓고 보면 뭐지? 기본형 같아 보이네. 그렇죠? 자, 요 AB가 저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봤을 때는 너 AB라고 딱 느껴지는데? 그렇죠? AB라고 딱 느껴지는데. 해서 이제 기본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자, 요 데이터 말고도 뭐가 있다? 길이가 2 이런 주로가 있어야죠. 너는 길이가 2야.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도 맵이라는 친구도 있고 스플라이스라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슬라이스란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필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렇죠? 이런 거 제외하고, 자, 저장할 때는 뭐만 요것만 딱 저장하는 거였죠. 그리고 사용해서 빼올 때는 자, 자료형으로 내가 써야 되니까, 그렇죠? 길이도 2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문자열이니까 이 안에 뭐 캐릭터 앳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sort도 있으려나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빼와서 쓰도록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은 기본형을 하고 있어서 자, 문자열은 기본형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문자열은 기본형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자료형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요거 배열, 그다음에 오브젝트, 그다음에 대표적인 기본형 두 개, 숫자, 넘버랑 그다음에 문자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외에도 이제 몇 가지 기본형들이 더 있죠. 자, 우리가 기본형 몇 개 더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심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심볼. 그 다음에 이제 빅인트 친구가 있어요. 빅인트. 자, 우리 빅인트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막 써요. 그렇죠? 숫자를 이렇게 막 써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출력을 해보면 여기다 실행을 해볼게요. node index JS죠. 자,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자, 이거는 실수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지수부, 가수부로 나눠져 있어도 이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했는데 저장할 수 있는 지수부 크기가 이 정도고 자, 나머지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0000으로 너는 10의 33승이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10의 30, 303승.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정수가 필요해요. 이만큼 큰 정수가. 자, 실수가 아니라 큰 정수가 필요해. 자, 이럴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빅에다가 자,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끝에다가 n이라고 이렇게 붙여줘요. 자, n 보이세요? n? 그럼 이제 이게 빅인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숫자를 마치 배열처럼 저장을 하는 형태예요. 자, 숫자를 배열처럼 저장을 해서 자, 우리가 정수 데이터를 크게 쓸 수 있습니다. 넘버가 표현하지 못하는 큰 정수를 저장하셨죠. 자, 한번 출력을 해보면 두 개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이 친구는 n이라고 붙여야 돼요. n. 자, 그 다음에 bool 타입이 있죠? bool. 자, 지금 현재 제가 기본형 하고 있어요. 빅인트, bool, 그 다음에 number, string. 자, 그 다음에 null인 친구가 있고요. null. 자, null을 이제 기본형으로 해놨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 null 기본형. 그다음에 undefined라는 친구도 기본형이래요. 그죠? undefined. 심벌은 뭐예요? 고유 아이디를 반환하는 거였죠. 얘는 고유 아이디. 내가 예를 들어서 let id하고 symbol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까? id로 경민 이렇게 쓰죠. 경민.
자, 경민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고유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 고유값을 반환하는 게 기본 타입이래요. 자, 그리고 내가 또다시 id2 symbol 경민. 자, 경민이라는 베이스로 또다시 두 개를 반환했어야죠. 자, 요거 두 개가 같냐고 물어보면 다르다라고 뜨겠죠. 고유값이니까. 자, 이렇게 parse. 자,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부울 타입이죠. 그렇죠? 비교 연산의 결과를 반환하는 게 부울. 이렇게 고유값에 반환하는 게 심볼. 이 심볼을 언제 많이 쓰냐면 이터레이터 할 때 많이 쓰죠. 그렇죠? 이터레이터. 자, 어떤 데이터들을 정렬할 때 정렬해서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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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값들에게 무언가 이제 고유값들을 줌으로써 내가 이동해야 될 좌표를 주기 위해서 심볼로 symbol.iterator 이렇게 구현하고 있어요. 자, iterator는 심볼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을 왜 정의하냐면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의합니다. 기본형을 정의하는 이유는 자,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의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형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외우기 싫어도 암기하셔야 되죠. symbol, begint, bool, null, undefined, number, string. 7개로 기억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였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널은 비었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널은 뭐다? 비어 있다는 상태. 그 다음에 undefined는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 자, 얘가 undefined. 내가 정의해놓고 쓰지도 않은 것을 undefined. 그 다음에 널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게 비었다라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기본형과 자료형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기본형과 자료형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값 자체를 의미하면 그것이 기본형이고, 그렇죠? 자료형은 뭐예요? 참조하는 데이터가 많은 것을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 값 자체를 의미하면 기본형, 자료형은
참조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참조형이에요. 자료형. 참조형이라도 하고도 해야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리터럴하게 선언을 하고요. 다 리터럴하게 선언하죠.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리터럴하게 선언하는 친구 플러스 보통 뉴연산자를 씁니다. 자, 우리가 뉴연산자로 작성하는 것은 다 자료형이고, 자, 리터럴하게 쓰는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자, 기본형은 무조건 리터럴하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자, 이때 리터럴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자, 눈에 보이는 그대로 선언한다는 거죠. 자, 보이는 그대로가 값으로 선언되는 게 리터럴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안녕하세요 같아 보이나요? 그게 리터럴한 거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자, 이때 약속이 있죠.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백택을 써라. 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백택을 쓰면 뭐예요? 이거는 문자열이구나. 그렇죠? 자, 보이는 그대로 안녕하세요로 보이면 그건 리터럴한 거예요. 그렇죠? 네, 리터럴. 자, 내가 배열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array라는 친구입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었죠. 내가 list.add라고 하고 push 나왔죠. 자, list.push하고 자, 내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고 이 친구가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려면 뭔가 이제 바로바로 알 수가 없죠. 이게 안녕하세요인가? 라고 확인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 이게 리터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 데이터는 리터럴하지 않죠. 자, 객체는 어떤 데이터들이 계속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리터럴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출력을 해봐도 알 수 있죠. str 이렇게 출력해보고 list 이렇게 출력해보면 자, 이 친구는 리터럴하게 바로 안녕하세요가 출력되고 자, 이 친구는 어떤 자료에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열과 오브젝트를 좀 편하게 리터럴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고 어떻게? 자, 현재 보이는 이 친구는 지금 위에 보이는 유연산자로 어레이를 만들고 푸시로 했던 요것과 동일한 거였죠. 이 친구랑 요거는 같은 거예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은 거다.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같은 거다.
자, 이거를 배열의 리터럴 표기법이라 불러요. 근데 리터럴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기본형은 아닌 거죠, 그렇죠? 배열은 자료형이니까. 자, 참고로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과 아주 유사한 데이터예요. 제일 유사한 데이터죠, 그렇죠? 제일 유사한. 자, 어떤 데이터가 쭉 늘어서 있고 그 데이터들이 쭉 참조되어 있는 이 친구는 아주 기본형과 유사하지만 실제로 기본형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왜 하냐부터 아셔야 되죠. 프로그래밍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 주세요 또는 뭐 출력해 주세요 이러려고 만든 거였죠. 출력해 주세요, 연산해 주세요. 보통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만들어 놓는 게 프로그래밍이죠. 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출력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으로 문자열, 그다음에 또 뭐예요? 숫자, 그렇죠? 숫자, 그다음에 배열, 그렇죠? 객체형, 그렇죠? 자료형, 그다음에 여기 심볼, 빅인트, 불, 널, 언디파인드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이용해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뭐 출력을 하든 뭐 연산을 해서 무언가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죠. 자, 그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참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재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변수랑 상수가 되는 거죠. 내가 이제 10이라는 데이터를 참조시켜 놓고 이 데이터를 계속 쓰려고 해 놓는 것이 변수. 근데 이제 계속 쓰다가 바꿀 수도 있는 게 변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참조해 놓고 그것을 다시 안 바꾸려고 해 놓는 것이 상수. 이렇게 참조해 놓은 데이터가 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게 변수. 참조한 데이터가 바뀔 수 없는 게 상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렉과 별 차이점이 있는데 렉과 벌 차이점. 자, 이 벌은 스코프를 무시하는 차이점이 있죠. 자, 벌은 스코프를 무시하고 렉은 스코프를 무시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벌을 쓰지 않습니다. 얘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스코프를 무시하는 행위를 우리는 호이스팅이라고도 불러요. 자, 스코프가 뭐였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스코프였죠? 이렇게. 자, 내가 이 영역에다가 변수를 선언해 놓으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여기 안에서만 쓰기를 기대해요. 변수는 스코프 안에만 있기를 기대해요. 자, 모든 개발자들은 변수는 이 선언된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내 영역이거나 내 자식 영역, 그쵸? 자식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쵸? 자, 이 자식 영역. 자, 나 이 내부거나 이 자식 영역에서만 쓰이길 기대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벌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이 친구는 그걸 무시하죠. 자, 현재 테스트가 20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이렇게 해볼까?
자, 보면 스코프를 무시하는 테스트 20 이렇게 뜨죠. 자,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let으로 선언했어요. let test 2. 스코프를 무시하지 않는 테스트 2. 자, 이 친구는 참조가 아예 불가능하죠. 실행도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주석 달고. 자, 그래서 우리가 벌을 쓰지 않는다. 벌을 쓰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벌이라는 데이터 변수를 설계할 때 스코프 없이 설계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let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나왔어요. 스코프를 무시하지 않는 let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 벌은 쓰지 않는다. 근데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존중 언제 쓴다? 전역에다가 선언해야 될 때 씁니다. 자, 종종 언제 쓴다? 이 친구를 전체 영역에다가 선언해야 될 때 쓰더라. 자, 여기까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우리 배웠던 건데 쭉 한번 훑어봤어요. 자, 조금 더 배워볼 거예요. 자, 쉬었다가 올게요. 11시까지.